안녕하세요. 내일이 더 추워지고, 그 다음 날이 또 더 추워지고, 뭐, 금요일쯤에는 비가 오고,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환절기에 건강들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구독, 좋아요, 이거를 좀 부탁을 이제는 가끔씩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해버려야지. 안 하면 또 잊어버리고.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어,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게, 사실은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는 저희 나라의 사기나 이런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형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정관예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법 앞에 서면은 어 유전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전 뭐 뭐라고 해야 되나, 한자로는 표현을 못 하겠고, 형량을 최대한 그 낮출 수 있다, 이런 게 적용이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형량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어, 그, 뭐, 때리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다른 데와 같이 사기, 유사수신 이 정도로, 그 고발 조치를 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게 놔두었다 그러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할 정도일 것 같고, 어 저희가 지금 고발 조치를 한 그 범죄목에 해당이 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높지요. 어 그리고 그 피해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피해자의 수, 이런 걸 따지면은 이거는 저는 무기까지 가야 된다. 뭐 실형으로는 사형이라도, 요즘은 이제 사형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최고형은 때리되, 이 사회와는 완전히 단절을 시켜야 된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겠죠. 저도 제 마음도 사실 좀 그렇고. 근데 범죄가 판명이 되고 그렇게 형이 떨어진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요한 스테이킹한 금액,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진 토큰의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속은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게 제가 오늘 그 결정을 한 게, 좀 더 자세하게는, 설명회에서,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일단은 제가 결정을 한 게, 어,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 메일로 하나씩, 한 명씩 보내가지고 민원 신청을 하려다가, 아, 단체 메일로 한꺼번에 300명을 다 보내려고 해요. 어,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오프라인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민원 신청 내용도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각 지역구별로 민원 신청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출이 될 민원 신청 내용은 사실은 제가
저희 단톡방에 공지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또 명예훼손 뭐 그러면서 또 머리 아프고 싶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민원 신청 접수를 하시려고 하는 분한테는 그거를 메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이야기를 듣는 저쪽에서는 이 자료를 어, 입수를 하기 위해서 뭐 혈안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기는데 출력하면은 어떠한 자료도 일단은 남기지 말고 바로 접수만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명단하고 제가 보내드리는 거 그거 하고 이후에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어, 육하 원칙에 준하도록 작성을 했고 어, 일반 사람들은 좀 모르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가 아니고 그거는 썸머리를 한 거니까 요약본이고 제가 그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내일 오후에 다 일괄적으로 보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탄원서를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첨부 파일에 다 잡아 놓으려고 그거를 일일이 찾아서 넣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용량은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엑셀 파일로 줄 거기 때문에 엑셀 파일로 주면은 거기 내용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그 파일 안에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뭐 100명이면 100명 거 다 넣을 거예요. 용량이 얼마가 됐든 대용량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내용은 여러분들하고는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고 이후의 것들이 전부 다 어, 결국에는 어, 저는 총력전이죠. 그리고 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민원 신청이 들어가면은 휴지통에 들어가는 게 다반사고 거기에서 민원 처리에 대한 결과는 연락을 주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반적인 민원과 뭐 특수한 관계의 민원이라 손 치더라도 저희와 같은 이런 식의 그 피해자가 많고 그 다음에 피해 금액이 크고 이런 경우는 정말 눈 닦고 봐도 어, 찾기가 어렵죠. 이거는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정말 보기가 힘든 그런 희귀한 케이스죠. 그래서 좀 그 민의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선출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또 전부한테 보내지는 거니까 그 효과는 그 다음에 그 취급하는 정도가 뭐 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몇 명이라도 뭐 법안 발의를 하는데 300명이면 300명이 다 나서지 않잖아요. 몇 명이 법안 발의를 하고 뭐 검토 심사를 거쳐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뭐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이런 식으로 상정이 돼가지고 법안 통과를 하잖아요. 그렇다시피 이것도 어 정말 그 많은 분들한테 보내면은
나한테 보내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정말 있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 그 규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심각성이라는 부분, 사태의 심각성을 그 보시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람 국회의원마다 다를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은 나서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다. 근데 그 민원만 하는 걸로 끝나버리면은 사실은 어, 힘을 좀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 그 힘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그 후속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겁니다.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생각을 좀 하다가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고레벨들이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은 그거를 조금 다시 상기를 한번 해보면은, 그리고 있었던 그 사실들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레벨 사람들이 강의를 했죠. 그리고 몇몇은 소위 말해서 MZ 세대들을 상대로 해서 스쿼드를 뭐 이렇게 어, 그 만들어서 이거를 좀 활성화를 하는데 이바지를 하겠다. 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그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많이 좀 알리겠다는, 제가 그 근데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MZ 세대가 이게 블록체인 뭐 자격 정도 획득을 하는 사람들도, 젊은이들도 있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 그 친구들이 실제로는 정말 이게 이 사업이 진행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90점 역할을 하던 젊은 여자도 사라져 버렸죠. 거기가 뭐 남편도 같은 직을 하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뭐 육성인가 달았다 하는 여자, 이런 것들이 뭘 했었어요? MZ 세대를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본다고 했잖아요. 다 사라졌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것 자체가 지금과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가 뭐 제대로 된, 우리가 원했던 게 된다, 그게 아니다라고 본 거죠. 유학까지 포기를 하면서 남아있던 사람, 여기에 이 일에 그 전념을 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전에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프라인 설명을 통해서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도 이제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그러기는 하는데, 어디에 어디로 이동을 하고 어디 뭐 저기 강연이 있어서 간다라고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요즘 뭐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 다른 코인, 토큰, 비슷한 류의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그렇게 믿고서 왔던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재투자, 뭐 재스테이킹,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입장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건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뭘 아느냐? 그 손실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또 손을 대요. 근데 그네들이 시작을 다시 하잖아요. 다시 소개하잖아요. 그런 또 다단계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은 걔네들 절대로 지금과 같이 재스테이킹이나 뭐 그런 재투자나 그런 거 하지 않을 거예요. 나오는 쪽쪽 그대로 현금화하고 어느 순간에 이게 또 어, 뒤집어진다고 하면은 완전히 발을 또 빼버리고, 그게 지금 캐나다에서 생기고 있는 현상들이잖아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27,000가지가 넘는 것 중에서 그냥 제대로 된 상위의 내용을 보고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거를 보면서 거기에 내가 공부를 좀 해서 어떤 거에 투자를 할 건지 이런 거는 고려를 해보되, 신규로 되는 거는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세요. 어느 정도 어, 가치가 생기고 나서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를 안고서 간다고 하잖아요. 하이 리스크만큼 하이 리턴이 되는데 뭘 믿고 하이 리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실 건지, 이거를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답은 나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도 좀 참조를 하시고, 지금 그 설명회에 참여를 하실 분들을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 정작 조금,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토요일이고, 내가 손해를 그만큼 받고, 내가 답답해 미치겠는데, 그 답답함에 대해 가지고 알려주려고 하는, 저도 사실 그날 일을 하러 가고 싶지만은, 그냥, 하루 시간을 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명회를,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좀 더 자세하게, 그 궁금함이, 많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그걸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서, 따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방에서 강퇴를 당했거나, 뭐, 또, 저희, 그, 협의 방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유튜브 상으로만 제 내용을, 영상을, 어, 보시는 분들이 그 오프라인 설명회에 참여를 할 수 없느냐 문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건을 충족을 하시든, 그런데 어 그거는 이제 협의의 방에 들어오는 정도까지는 제가 어,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서 해 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통화를 해보고, 소위 말해서 스파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아, 허용을 하겠다고 해서 한 분이 먼저 들어오셨죠. 그런데 어, 그 설명회에 참여하시는 거는 사실은 제가 좀 꺼려져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참여를 해서 그는 사실은 돈을 주고도 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죠. 말로는 푸념 삼아 답답해 미치겠다, 죽겠다,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그냥 뭐 무의식 중에도 내뱉으면서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뭐 못 하시는 경우는 어, 정말 제가 제 입장에서는 어, 많이 속상하지요. 근데 정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족 중에 수술을 하시거나 제가 그분의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 해설을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그 관람객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알아요. 그리고 뭐 해외 출장을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도 계시고 제가 알아요. 근데 말로는 답답한데 실제로 이런 것조차도 그냥 떠먹여 주기를 바라시는 거는 사실은 이건 너무 얌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그 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못 드리는 이유가 뭐 지금 눈이 뻘게 가지고 저를 어떻게 하면은 뭐 명예훼손이든 뭐든 뭐 이런 걸로 저희 활동을 좀 제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좀 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세세하게 내용을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발생이 되지요. 그 가능하시면은 하여튼 간에 많이 참석들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감사를 해야 될지 누가 감사를 해야 될지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단체 민원을 넣는 거는 정치권에 넣는 거는 그렇게 한 번, 그 다음에 법무부에 넣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어, 지역구별로 민원 접수를 하는 거는 그 민원 신청 그 페이지가 아마 두 페이지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두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민원 신청을 하시는 분한테만 전달을 해서 어, 그냥 민원 신청을 따로 지역구별로 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서를 접수를 하는 시기도 저는 어, 여러분들이 10월 내로 아마 국감이 완료가 되고 지방도 광역시 이렇게 저기 국감을 하는 부분이 아마 11월 달부터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민원 신청서를 접수를 하는 시기를 저는 10월 말로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찍 해 놓으면은 어 10월 말이라고 해도 뭐 정말 10월 30일 이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초, 중, 말 이렇게 하면 어 그 10월 한 3 일에서 한 25일 그 사이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유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모든 것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내용은 그 언론사 쪽에 또 뭐 뿌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자, 오늘은 여기에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배가 고루고루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정말 건강 유의들 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